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7 프로맥스를 쓰고 있죠. 제가 17 프로맥스를 쓰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써보고 느꼈던 점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소재가 티타늄에서 알루미늄으로 바뀌고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발표가 되고 나서 인터넷도 그렇고 주변 애들도 그렇고 다 별로다, 이상하다 그런 식으로 말해서 좀 걱정했는데 막상 실물로 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말고 다른 애들 반응도 궁금해져서 제가 친구 8명한테 이번에 바뀐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나. 이게 훨씬 나은데? 16? 이건 뭐야 이건? 왜 색깔이 이렇게 뭔가 별론데? 이게 낫지. 아, 오렌지파요? 아니 나는 오렌지파야. 이게 나. 아, 디자인이고 나발이고 일단 오렌지면 된다. 아니 디자인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실물 보니까 어때? 이게 난데? 이게 나? 생각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 이거 테두리가 은근 괜찮은데? 얘 하나 오렌지색이라잖아. 우리 LG인데. 얘네들 말고도 한 명은 여기 유리 부분이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붙인 것처럼 튀어나와 있는 줄 알아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플랫하게 있으니까 예쁜 것 같다고 했고, 나머지 3명은 실물이 훨 낫다면서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기는 했지만 좀 의외였습니다. 다 못생겼다고 할 줄 알았는데. 또 여기 곡률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그립감도 좋아졌고요. 그래서 17 프로맥스를 잡다가 16 프로맥스를 한번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손에 닿는 부분이 좀 날카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이 카메라 섬이 원래는 왼쪽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가 오른쪽까지 확장이 되면서 이 바닥에 닿았을 때 흔들거림이 덜했습니다. 이게 16, 이게 17. 차이가 제법 나죠? 근데 핸드폰 오른손으로 잡으면 여기 검지가 플래터 위에 올라가면서 이 모서리 때문에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또 뒤에 이 유리랑 알루미늄 바디랑 이어지는 부분이 양옆은 만졌을 때 단차가 거의 없이 하나의 부품처럼 되어 있는데 위랑 아래는 만져보면 단차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불량인 건지 원래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경화면 같은 경우에는 맥북이나 아이패드 배경화면처럼 여기 이렇게 영어로 프로라고 써 있습니다. 효과도 꽤 이쁘더라고요. 여기서 핸드폰을 흔들면 그 방향에 맞춰서 효과가 생기고 또 얼마나 세게 흔드냐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뀌더라고요. 애플이 이런 디테일은 참 변태 같죠? 예. 이제 카메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체감되는 변화였는데 일단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면서 손전등이랑 라이더 센서가 오른쪽으로 밀려났잖아요. 이게 플래시를 터뜨려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16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바로 옆에 손전등이 있다 보니까 그림자가 많이 안 생기는데 17은 그림자가 제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고요. 망원 카메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4배로 찍었을 때는 확실히 17 프로맥스의 화질이 더 좋았습니다. 이 나무숲 쪽 디테일을 보면 17 프로맥스가 확실히 좋았는데 의외였던 게 5배였거든요? 확대를 해봐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16이 더 나은 느낌?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색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7 쪽이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었고요. 8배로 올라가서는 당연히 17의 화질이 훨씬 좋았습니다. 노이즈가 엄청 줄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저조도 환경입니다. 일단 4배에서는 17의 화질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5배에서는 오히려 16이 나은 느낌? 8배에서는 또 17의 화질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 간판을 보면 17이 좀 더 선명하죠? 초광각이랑 광각은 색감이 다른 거 빼고는 화질이 거기서 거기라 패스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고스트 현상은 그대로입니다. 이 망할 놈들. 또 이번에 손떨림 방지도 개선이 되었다고 느낀 게 지금 둘 다 5배거든요? 둘이 같이 들고 있어서 핸드폰 자체가 떨리는 정도는 비슷한데 17쪽이 좀 더 안정적이죠? 그리고 동영상. 이때는 사진을 찍을 때보다 화질 차이가 더 심하게 났습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찍을수록 17의 화질이 훨씬 좋았고 이제 최대 24배 줌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연출도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좀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카메라가 이렇게 좋아도 버그 때문에 못 써요. 이거 26.0.의 최신 버전이거든요? 한 5번 중 1번 꼴로 카메라가 이렇게 맛이 가요. 버그 패치를 해준 걸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카메라 내부에 습기 차는 것도 그렇고 얜 그냥 완전 불량품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성능. 점수놀이는 저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제가 이번에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발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이 운전하는 게임밖에 없거든요. 게임 이름이 3D 운전 게임인데 이게 원신처럼 막 초고 사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16 프로맥스는 초반에 60프레임 방어를 잘 해주다가 한 30분 정도만 플레이해도 폰이 너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때 50프레임도 방어를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17은 1시간 넘게 플레이를 해도 폰이 그렇게 많이 안 뜨거워질 뿐더러 가만히 있을 때 50프레임 아래로는 절대 안 내려가더라고요.
플레이할 때 가끔 프리징이 걸리긴 하던데 이것도 16이랑 비교하면 훨씬 나아진 수준이었고요. A19 프로 칩 자체의 성능이 향상된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새로 들어간 베이퍼 챔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 대한 부분, 제가 저번에 첫인상에서는 17의 스피커가 더 좋은 것 같다고 했었는데 며칠 쓰면서 비교해보니까 16이 오히려 나은 것 같더라고요. 가장 크게 체감했던 게 머리를 말리면서 음악을 들을 때였는데 16은 음악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근데 17은 잘 안 들려요. 16 프로맥스 볼륨의 80% 정도가 17 프로맥스 볼륨 100%랑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음질 같은 경우에는 17이 저음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었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고음이 많이 나오는 노래를 들을 때는 좀 답답한 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게임보다는 웹서핑이나 영상을 보는 시간이 많은데 이렇게 썼을 때 하루는 거뜬히 버텨주더라고요. 16 프로맥스를 쓸 때도 배터리가 오래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17 프로맥스는 그냥 압도적이었습니다. 셀룰러 이슈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는 이 SINR 값이 음수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추석 연휴 때 시골에 가서 한 번 더 해보니까 아니 여기서 양수가 떴어요. 이게 뭔 상황이지? 서울에서도 양수는 절대 안 뜨다가 시골에 가니까 양수가 뜨더라고요. 스피드 테스트도 돌려봤는데 속도가 서울에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셀룰러보다 와이파이가 더 안 잡히더라고요. 아니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5G라고 떠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보니까 와이파이가 맛이 갔어. 그래서 그때 데이터를 한 10기가, 15기가는 그냥 날려먹었습니다. 에휴. 재부팅하니까 해결돼서 지금은 와이파이를 잘 잡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유심을 16에 끼워놨습니다. 아니 나 이번에 운 진짜 시험에 다 썼나? 제가 기술 과정에서 5개 찍은 것 중 3개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룰루랄라 하고 얘를 깠는데 렌즈, 습기차, 카메라 안돼, 와이파이는 갑자기 지 혼자 맛이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진짜.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